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를 보면 반도체 효과,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반도체 효과로 미증시가 최고치 경신하고 그 여파로 이제 우리 증시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금리 기대치는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3월에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치는 거의 소멸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빅테크를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된 거고 우리 증시는 실적, 지정학, 금리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주 후반에 이제 반도체 쪽에 대규모 매수세가 가동이 되면서 증시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일정으로는 제가 주중반 이후에 이제 ADR 바닥권 진입한 것 같다고, 과매도 진입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과매도권에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서 최소한 이제 치고받고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를 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면 주요국 증시 지난주에 뭐 그냥 그랬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홍콩 다음으로 좀 많이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제 미증시는 주 후반에 아주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최고치 경신을 했는데 다우하고 나스닥, 특히 이제 기술주 쪽이 더 강세를 보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종목을 보면 지난주 주요 종목, 제가 이제 주간마다 쭉 브리핑하는 종목들을 보면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각각 8.7%, 6.2%, 그러니까 반도체가 시장 끌어올린 거고 하락한 종목들도 주간으로 보면 의외로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는 애플이 또 지난주 살아나서 시가총액 1, 2위 경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2.96억 달러, 그러니까 9조 달러, 그러니까 2.96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거의 시가총액이 붙어 있거든요. 두 종목 중에서 어떤 게 먼저 3조 달러 넘어가게 되는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은 지난주에 애플도 살아나고 반도체도 살아났다. 우리나라는 이제 낙폭과대 그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에이스테크 같은 통신 장비주가 좀 유난하게 올라간 게 있었고, 뭐 엔터주가 되게 많이 빠졌고요. 게임주도 많이 빠졌고 2차 전지주도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주 후반에 살아나서 반도체하고 로봇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는 그 정도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되게 안 좋았다. 근데 반도체가 살아나고 로봇주 일부가 좀 반등한 게 지난주 후반에 그나마 이제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더 두드러지죠.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난주 코스피 지수를 좀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조선주가 주 후반에 좀 살아나면서 플러스가 났고, 그 외에는 뭐 지난주에 대부분 다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냥 반도체 그리고 플러스 한 개 정도, 예, 그 정도 종목들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움직이면서 한동안 시장에 부담을 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금리의 상단은 이번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4.2를 넘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일단 그렇게는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또 변수가 생겨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는데 증시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 반영한다라고 하는 2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금리를 안 내린다라는 게 아니라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늦게 그리고 덜 내린다 정도라는 거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마냥 올라가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 금리가 한동안은 3월에 내릴 것이다가 80%가 넘었는데 지금은 동결할 것이다가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53% 가까이가 동결적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3월에 안 내린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고, 그렇지만 5월에는 내릴 거야 라는 쪽이 여전히 높거든요. 그래서 3월은 아니지만 5월은 내리겠지. 뭐 이런 쪽의 어떤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올해 예상하는 금리 인하 횟수, 그러니까 이거를 기대치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예, 조금 이제 좀 버티다가 한 13, 14일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이 금리 힘들구나 여러 번 내리는 거 하면서 이제 평균치를 보면 계속해서 금리나 횟수 기대치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5번 내릴 거야 돼 있는데 이거는 점점 내려가서 아마 한 4번 정도? 예, 4번 정도에서 이제 4에서 4.5 정도에서 아마 수렴하지 않을까. 어쨌든 투자들이 오히려 금리 인하가 천천히 될 것이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라진 게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그리고 연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금리가 작년도에 제약주가 올라갈 때 잘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할 때부터 제약업종이 올라갔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제약업종이 빠졌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엔비디아 주가는 되게 강세를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에서도 최근에 나오는 얘기인데,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현금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 현금 창출이 뛰어난 기업들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빅테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빅테크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그게 또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S&P 500이 어쨌든 최고치 경신하긴 했지만 이 종목들 빼고 나면 다른 게 올라갔나? 뭐 이런 어떤 의구심이 되는 거죠. 실제로 CNBC 기사 보면 빅테크 금리가 올라가면서 빅테크 쪽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작년도 이제 금리 상승이 올라가면서 작년도 강세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IT주 수급 동향을 보면 지난주 주요 업종별 자금 동향이거든요. 근데 IT 쪽이 제일 많이 유입됐어요. 그러니까 유출되는 업종 수가 더 많아요. 유출되는 업종 수가 더 많은데 IT 쪽 유출되고, 그다음에 금융주 쪽도 조금 유입되긴 했는데 IT가 가장 강하게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대만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동향도 대만 선거 때문에 확 자금이 빠져나갔다가 이제 TSMC 실적 딱 보고 나서 한 방에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만 쪽도 IT 쪽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빼고 나면 순매수 3위 종목이 포스코홀딩스인데 18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전 세계적으로 IT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반도체만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요 업종별 움직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11개 업종 이제 지수 차트를 보여주는 건데, 최고치 경신한 거는 테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를 빼고 나면은 최고치하고 다 거리가 있어요. 최고치보다 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테크만. 그러니까 이제 극심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투자들 시각으로 보면은 지수는 되게 센 것 같은데,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왜 내 종목은 안 가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고, 향후에도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이제 중요한 뉴스들 몇 개 보면 삼성 거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에는 이게 갤럭시 S 새로운 어떤 폰이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뭐 AI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최근에 재밌는 해프닝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삼성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이재용 이제 회장 그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변수가 될지. 근데 이게 제가 그 통계를 사실은 통계 만들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통계를 만들기 했을 때 1번 통계가 사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예전 사례로 한번 봤는데,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뭐 이제 당일 주가, 일주일 후, 1개월 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용 회장의 어떤 재판 결과하고 삼성전자 주가하고는 직접적으로 추세로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데, 어쨌든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 모일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이 내용 가지고 뭐 추세가 바뀐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과거 데이터 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 그다음에 반도체 상승, AI 폰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는데,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주 후반에 급반등이 나오면서 3주 만에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한 번 더 밀고 나가줘야 이제 시장이 살아나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주요 종목들, 그러니까 반도체, 그 중에서도 뭐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 TSMC 효과로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주 후반에 이제 급반등을 했고, 애플 효과로 LG노텍 같은 종목들도 급반등을 하고, 근데 반면에 이제 엔캠이라든가 한미사이언스라든가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확 빠졌잖아요. 이거는 뭐 특별하게 무슨 대단한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 이건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냐면, 이제 매매할 종목이 대상이 생기면 거기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갈아타기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엔캠에 투자했던 사람은 또 엔캠 말고 조금 덜 오른 많이 빠진 2차 전지가 있을까? 또는 다른 업종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갈아타기에 나온 거죠.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다른 종목이 낫지 않을까? 이 재료가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또 자금이 나오고, 그래서 종목별 순환이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된 그런 주가 이제 지난주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안 가는 업종이 하나 있죠. 테슬라가 되게 안 가잖아요. 예, 테슬라가 오히려 빠졌지 빅테크 중에서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이게 테슬라 중고차 가격 추이인데 고점 대비 반토막 났어요. 거의 47%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좀 전기차 업황에 대한, 특히 테슬라 전기차 업황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투자자들이 갖고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주에도 좀 영향을 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함을 유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역발상으로 볼 필요도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너무 빠져버리면 오히려 또 이제 단기에는 이제 반등 시도가 어느 타이밍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2차 전지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좀 반전이 언제쯤 나올지 이 타이밍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시 수급은 지난주 계속해서 이제 매수하던 외국인들이 주중반에 대규모 하루 대량 매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주간으로는 매도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한국 증시는 외국인들이 아시아에서는 안 놓고 계속 사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을 보면 우리나라만 계속 매수해요. 예, 이게 아마 이게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로 집계를 하는 거라서 아마 이번 주 월화수에 매수가 들어오면 다음 주에도 외국인들은 매수로 집계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은 안 팔고 있다. 그리고 대만은 지난주에 되게 많이 팔았는데 주 후반에 대만도 매수로 돌아왔다. 이게 이제 글로벌 증시의 특징이었고요. 종목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압도적으로 주간으로 보면 매수를 했죠. 특히 이제 이게 주간 단위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주중으로 보면은 주 후반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매수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좀 포함이 되어 있고, 포스코 그룹주가 은근히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통신주가 좀 들어가 있었고요. 다음에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매매한 걸 보니까 LNF를 유난히 좀 매수했죠. 에코프로비엠을. 근데 이게 주중반에 이제 바뀌긴 했는데 주 전체로 보면 이렇게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요. 주 후반에는 이제 반도체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아이고, 이게 자막이 잘못 나갔네요.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국인 종목을 보면은 이제 그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들 매수 들어갔는데 후반에는 역시 반도체가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업종으로 보면 주 중반하고 주 후반하고 좀 달라져서 주 후반에는 반도체 쪽의 매수 강도가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게 이제 이번 주 그대로 이어지는지 이제 반짝하고 순환매가 도는 건지 요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총정리해 보면 미국은 이번 주에 PC 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PC 물가 정도 전후에서 이제 그러니까 근원 물가는 전달보다는 좀 내려갔을 것 같고, 그다음에 헤드라인은 조금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금리가 저는 4.2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4.2를 넘어가면 증시가 한 번 더 다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고점을 맞고 좀 완만하게 하락해 주거나 최소한 더 이상은 안 올라간다.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고, 이제 FOMC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민감도 이런 것들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FOMC 국면으로 가면서 금리 전망, 금리 안 내린다 3월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더 강화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9월 이후에 최대폭, 작년도 9월 1일에 삼성전자가 그 하루에 6%인가 올라간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하루에 최대폭으로 올라갔거든요. 이게 이제 반전의 신호가 돼서 이번 주에 계속 밀고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들이 아직 선물을 안 풀었어요. 선물을 풀어줘야 증시 윗공간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물 위를 열어주는 계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2,500 이상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빅3, 반도체, 2차전지, 제약이 업종으로 빅3인데 이 중에서 발목 잡는 업종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나오는 건 반가운데 발목 잡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진했던 2차전지와 제약주가 흘러내리지 말고 이 종목들도 적어도 버텨주고 반도체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순환 돌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지난번에 보여드린 차트인데 그 8일 이상 연속 하락하고 나면 확률적으로 하락한 거에 3분의 1 정도는 증시가 10거래일 이후에 반등을 한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6거래일 남았거든요. 저 10거래일 통계대로 되려면.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6거래일 동안에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저 통계대로라면 2550포인트? 그 근처? 하여튼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군요. 하여튼 2500포인트 초반 이상까지는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오게 될지
이번 주 6거래일 동안 적어도 그게 되려면 6일 중에서 4일 이상 올라가고 하루 모합하고 뭐 하여튼 이 정도 그림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요 통계가 될지 일단 목표치는 이번 반등 통계상으로는 2,500 초반 중반 정도 사이가 될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되는지는 좀 통계상 그렇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하가 5월에 된다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오는 국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하면 금리 인하 자체가 주식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어렵다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금리 인하 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한 5개월 정도 전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한번 올라가요. 그러다가 금리 인하 직전에 조금 내려가도 조정을 보이다가 금리 인하 시작이 되면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좀 변동성 보이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5월 또는 6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면 일반적인 어떤 경우에는 이제 2월 정도 되면 또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통계가 되긴 합니다. 그게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5월 또는 6월이다라면은 이번 달만 잘 넘기면 이제 그 다음 달에는 반등하고 금리 인하 직전에 또 빠지고 하여튼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타이밍을 언제로 보느냐. 5월 적어도 6월이 유력하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또 재정비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시점으로 가게 되는지도 좀 통계상으로는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자료를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방송이 좀 길어졌네요. 제가 가급적이면 12분 안에 맞추려고 하는데 오늘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